자, 약속합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아요. 이게 제일 답답하실 텐데 어떤 어머님은 제가 1984를 5, 6학년들하고 한 4개월쯤 읽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1984 언제 끝나요? 진짜 이래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1984 읽으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5개월 넘어서 1984를 대단원에 막을 내렸어요. 아이들이랑 저랑 너무 배운 게 많아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전체주의에 관련된 작품이나 국가 얘기가 나오면 다 해석해요. 언어란 무엇인가. 1984 엄청난 텍스트거든요. 멋진 신세계부터 이걸 다 연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나가지 않습니다. 사피엔스 6개월 걸렸잖아요. 그 저항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6개월을 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저희 철학입니다. 단순 지식 전달 아니요. 과제가 일단 없어요. 선생님만 첨삭하지 않고 아이가 고쳐요. 아이가 문장 고치게 해야 돼요. 100%. 초등학생이 스토리텍스트할 때 이 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해서 사실은 초등학생은 저희가 선생님 딱 4분 계세요. 2분은 주말에 계시고요. 저하고 부원장님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 신규반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신규반은 저랑 부원장님밖에 못해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부원장님이 9년 있었어요. 저랑 이 교육을 9년 하셨어요. 고대 박사고. 그러니까 이 교육은 정말로 강사 영역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얼마나 영양평가를 했겠어요. 맨날 스터디예요. 우리 모여서 책 갖고 스터디예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해요. 이 강사들이 이상한 게 자기들이 좋아해.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에 있는 언론고시 준비하는 선생님이 합격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학원에서 5년 일했더니 언론고시에서 합격했다. 글쓰기 시험이 있거든요. 언론고시가 싹 다. 예, 그리고 언어 시험이요. 리트, 로스쿨에 합격했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여기 와서 알바를 한 4, 5년 했더니 대학 다닌 것보다 여기서 일하는 게 공부 더 많이 됐다. 좋아하는 사람만 이거 가르칠 수 있어서 제가 강사를 못 뽑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저 원장 수업이 무조건 좋아요. 물론 좋겠지만 저랑 부원장님이 신규반은 다 맡으니까 맞춰서 하시면 돼요.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강사를 그래서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못 받습니다. 학년별 추천도서 아까 말씀드린 아마 3, 4학년이 들어가면요. 지금 2, 3학년 기준입니다. 네더니의 호선 단편성, 오스카 와일드 단편, 크리스마스 캐럴, 노인과 바다 이런 것들. 일단 단편을 읽히는 건 너무 힘들까 봐요. 그래서 이걸 읽히는데 이것도 다 쉽지 않습니다. 원래 단편이 훨씬 어렵거든요. 단편도 저희가 예를 들어 모파상 단편 같은 건 안 읽혀요. 모파상 단편은 너무나 어려워요. 일단 중3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책 목록이 있어요. 저희가 다 거슬려 놨고요. 5, 6학년들이 이 책을 읽습니다. 데미안 동물농장 위대한 개츠비 읽는데 동물농장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뭐 한울이나 이런 데서 동물농장 읽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했더니 인간과 동물이 싸우는데 동물이 인간이 되던데요 이래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왜 싸웠을까요? 뭐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그 동물농장은요 정확하게 스탈린, 트로츠키, 레닌이 정확하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동물농장은요 뒤에 작가가 얘기를 해놨어요. 이건 스탈린 얘기야 하고. 그래서 동물농장을 읽으면 소비에트 혁명을 이해해야 돼요. 동물농장을 읽으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읽어놓고 인간과 동물이 재밌게 싸우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애 읽었어야 해도 선생님 어머니 그냥 다시 읽힙시다. 제가 이렇게 동물농장은 그런 겁니다. 거기 인물이 다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한 6학년 이상이 1984 종의기원 국부론 제가 그 중3들하고 중2들하고 읽는데 정말 재밌어요. 애덤 스미스거든요. 이거 알면 경제 문제 다 풀어요. 국부론을 읽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국부론이 어렵다 생각하지만 가이드가 있으면 애들이 재밌어하고 지금 고등학생 갔더니 아이들이 국보론 읽었더니 모의고사 지문에 경제 지문은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담론적으로 비평적으로 있습니다. 자, 어려운 책도 비평적이 재밌어요. 스스로 문장을 고치고 뿌듯해. 이게 최고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문장을 쓴 다음에 자기가 고쳐요. 이렇게 빠졌네? 이 평생 가는 습관입니다. 자기가 고쳐야 돼요. 만약에 AI한테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뭐가 틀린지 몰라요. 메타 인지가 안 됩니다. 자기가 고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어려운 책을 자기가 선택해서 읽고 분석하고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애프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 껌이다. 네, 껌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대요. 수행평가에서 제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움 받을 게 없는데요. 그냥 책만 골라주세요. 책만. 그래서 이과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과 아이들도 수행평가가 되게 다 글쓰기거든요. 싹 다. 이근방 고등학교나 특목고 외고가 수행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그 수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이들 스스로 하게 하세요. 제발
컨설팅 학원에서 돈 내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문장을 스스로 고친다. 내 문장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수학이 쉬워졌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영어를 문법을 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 친구는 영어를 100점 맞는데 아직도 보호가 뭔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100점 맞았지? 그래도 100점 맞을 수 있대요. 중학교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럼 보호를 모르고 100점을 맞는 거예요 앞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험 공부만 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영어 공부를 하지? 이게 지금 왜냐 학원 입장은 저 이해해요.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어머님들 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 입장은 저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시험 범위에 나오는 뺑뺑이를 돌려서 영어를 하고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고1 때 영어 지문이 정의란 무엇인가 수준의 지문이 나와요. 모의고사에.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중학교 때 100점 맞았는데 영어가 4등급? 뭔 일이지? 여기 고등학교에 있는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뭔 일이지? 이래요. 여기에서 8, 90점 맞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5등급, 4등급 엄청 많아요, 어머님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래니까. 아이를 스카이에 보내는 교육을 지금 시킬 게 아니죠. 지금은 3등급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성대부터 가야 성대를 가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운 걸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내 아이는 지금 그걸 풀 단계가 아닌데 자꾸 남겨서 어려운 걸 풀려요. 그게 이 아이는 지옥이에요. 차라리 복습을 하세요. 복습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3등급이 되면 그 다음에 2등급 갑시다. 근데 왜 1등급 문제를 풀죠? 특히 수학. 왜 3점짜리 4점짜리 풀죠? 제가 맨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너 2점짜리 다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공부를 제발.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고3과 재수생이 너무 많잖아요. 저 오수생까지 있어요. 제 제자 중에 오수생 25이에요. 한의대 때문에 오수를 했어요. 아이가 아주 평생 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의사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도와줘요. 근데 아이가 얘기하는 게 제가 재수생들과 고3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물어봐요. 맨날 인터뷰를 해요. 야 너희가 중학교 초등학교 돌아가면 뭘 할래? 책 읽고 글 쓸게요. 무조건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어 단어도 열심히 외울게요. 어릴 때. 세 번째, 수학은 개념만 계속 복습할게요. 이게 재수생과 고3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네 엄청난 학원들 다니고 니네 중학교 때 아주 날아가는 애들이었잖아. 고등학교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특목고 가는 애들은 이렇더라고요. 내신이 5등급 정도 나오니까 수능이 3등급 정도 나와요. 비슷하게. 근데 수학은 아니에요. 대일외고 특목고는 수학은 또 못해요. 3등급 안 나와요. 제가 특목고 국제고를 1년에 10명씩 딱 보내거든요. 그 자소서로. 걔들 얘기를 맨날 물어봐요. 추적 관찰을 하는데 100% 재수합니다. 이유는 눈이 높아져 있어요. 특목고 애들은요. 저 조카가 둘이나 있는데 둘 다 대일외고 중국어과를 갔거든요. 근데 제 첫째 조카는 고대를 갔고 둘째는 이번에 고3이에요. 저한테 논술을 하고 있는데 걔도 제 반수에서 고대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걔가 중앙대를 붙었어요. 근데 대학으로 쳐주질 않는데요, 친구들이. 근데 난 이거 너무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럼 야 중앙대 난 좋은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 그냥 반수할게요 하고 약 먹고 공부 다시 시작해서 논술 다시 봐서 고대 갔어요. 근데 걔는 그래도 반수에 성공했지. 그럼 애들은 삼수예요 이러더라고요. 왜? 대학으로 우리는요 중앙대 같은 대학은 대학으로 쳐주지도 않고 한성대요 대학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야 한성대 좋은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특목고와 만약에 국제고를 가시면 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SAT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요. 과거는 더 하겠죠. 과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이과 아이들은 더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재수하고 지금 재수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재수 오수한 애가 만약에 내일 수능이잖아요. 수능 풀잖아요. 걔 수능 기계예요. 걔 다 맞아요. 재수 얘네들 막 연구원 이런 거 하던 애들이 막 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우리 재학생들이 수능을 하잖아요. 1등급 걔네들 싹 다 차지합니다. 과거 애들이 카이스트 애들이 1등급 싹 다 차지. 애들 등급 한 등급씩 내려가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 9월 모의 봤지? 9월 모의에서 한 등급 내려간 게 네 성적이야. 100%. 그랬더니 안 믿어요. 설마요. 저 9월 모의에서 영어 3등급 나왔는데요. 그럼 저 영어 4등급 나오는 거예요? 맞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되게 신랄하게 얘기하거든요. 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수능입니다. 어머님들 내신으로 학종으로 가세요. 1번은 그겁니다. 2번이 마지막에 논술이에요. 최후에 재수할 각오로 하는 게 논술이에요. 제가 논술하는 원장이지만 논술 권하지 않아요. 수능 최저도 안 나온 애가 어떻게 논술을 해요? 제가 통계를 봤어요. 수능 최저가 낮은 아이가 논술을 잘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뭐냐면요. 수학을 못하는데 다른 최저는 좀 나와. 3등급 정도. 그때 논술하는 거예요. 수학이 발목 잡는 인생들이 논술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논술은. 그래서 제가 딱 1년에 10명만 봤는데 제가 논술 출제위원도 했잖아요. 저 경희대 논술 문제도 냈거든요. 제 논술 채점위원도 해요. 박사라서. 제가 1차 채점에서 1000명을 넘게 채점을 하거든요. 7시간 동안. 1번에서 50%가 탈락해요. 논술. 쫙 탈락.
그래서 제가 30개를 묶어서 교수님에 드려요. 그럼 교수님이 거기서 20명 뽑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뭔지 아세요? 장원급제예요. 논술을 대학 갔다 장사합니다. 제가 10명 가르치면요 5명 솔직히 보내는데 5명 왜 못 가냐? 수능 최저가 안 나와요. 수능 최저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딱 그래요. 너 제 2년 하겠다 앞으로 2년짜리가 왔네. 내가 이래요 고3한테. 그럼 무슨 소리 선생님 저 재수 안 할 거예요. 100% 하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면 아니면 그냥 가천대 가. 가천대 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는 아니죠. 가천대 다니다가 또 재수해요. 근데 또 논술로 재수한 애들은 계속 논술만 재수해요. 왜냐면 학종을 못 넣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재수생이 많고 저 같으면 특목고 보낼까요? 아이가 너무 잘하면 특목고 보내야죠. 네. 근데 아이가 그냥 평범하면 저는 일반고 보낼 거예요. 제 딸입니다. 일반고 보낼 거고요. 수행평가 꼼꼼히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학종으로 대학 보낼 겁니다. 전 그럴 겁니다. 뭐가 맞다는 다 다른데 제 아이는. 자, 등록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맨 앞에 종이에 QR이 있어요. 거기 반이 다 개설돼서 죄송해요. 반이 이미 개설 다 됐고요. 이렇게 했어요. 2, 3학년들이 지금 3, 4학년이에요. 3, 4학년들을 4시에 배치했고요. 5, 6학년을 뒤에 배치했어요. 아이들이, 왜냐면 3학년 아이들이 6시에 하면 너무 힘들까봐. 그 주말반까지 개최했고, 요것은 다 원장과 부원장이 가능한 수업입니다. 원장과 부원장이 하는 신규 개설이에요. 이게 정해진 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아이들 반에 못 들어와요. 어머님들. 원래 있는 아이들 고전 4, 5권 읽은 애들이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몇 권 읽은 애도 있어요. 원래 있는 반은 기존 반에 못 들어옵니다. 다 신규 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반으로 신청하실 분들 하시면 되고 온라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하셔야 되는데 자 온라인 5, 6학년 얘기해 줄게요. 온라인이 아까 3, 4학년들은 낭독 클리닉만 한다고 그랬고요. 5, 6학년들은 국어 이론을 알려줘요. 자, 국어 이론이란 뭐냐? 자, 문학을 펼치고 그걸 본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적 긴장감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시를 읽으면서 한 번도 긴장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시적 긴장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근데 사본보로 짧게 끊어 읽으면 이게 시적 긴장감이거든요. 이런 게 국어 이론이에요, 어머님들. 작가 시점, 전지적 시점, 그리고 역순행정 구조, 수미상관 이거 애들 몰라요. 몰라서 자꾸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국어 이론을 온라인에서 수업을 해요. 온라인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대요. 애들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저녁 8시에 해놨어요. 저희 8시에 정규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4, 5명이 모여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챙겨 들어요. 도움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다음 1시간은 문하고 1시간은 비문학 지문을 올려줍니다. 비문학 지문 분석 수업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선풍기의 운영 원리 이런 게 비문학에 나와요. 그러면 어머님들 선풍기의 운영 원리를 배경지식으로 알 필요는 없잖아요. 독해에서 푸는 거예요. 어떻게 독해하는지 알려드려요.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 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문을 꼼꼼하게 읽을 때예요. 지문을 장악해야 돼요. 지금 빨리 푸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절대 소용 없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많은 언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5, 6학년 온라인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여기 계시고 만약에 안 했는데 우리 아이는 5, 6학년 온라인 못 들어 그러면 3, 4학년 온라인 낭독 클리닉 들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 6학년인데 독해력이 3학년 수준이에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3학년하고 수업을 같이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건 싫대요 우리 아이가.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럼 어렵겠습니다 했더니 못하는 6학년만 제가 못 모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못하는 6학년 어떻게 모아요? 그냥 어머님이 친구들은 있는데 우리 아이 수준에 맞았으면 좋겠고 3학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못하는 6학년 못 모아요. 근데 3학년하고 수업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서로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각자 할 게 있어요. 어떤 애는 1000자를 쓰고 어떤 애는 600자를 쓰거든요.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 너는 오늘 700자를 써. 너는 1500자를 써.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아이들을 1000자에 다 맞추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이들별로 나가야 돼요. 어떤 아이들 3학년인데 3줄 쓰는 애들 있어요. 처음에 3줄 써도 기적이에요. 그럼 제가 꼬리질문 받아서 5줄로 늘려줘요. 어느 날 6줄이 돼 있어요. 어느 날 7줄이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삘 받으면 애가 10줄 써요. 그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 너무 안 읽었어요. 독해 안 돼요. 하면 3학년 반 들어오세요. 6학년도 들어오세요. 그게 무슨 남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저희 아이에게 필요한 거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일찍 시킬 것 그리고 고득점 학습 피지컬 완성 이게 바로 요때 형성되는 거예요. 정말 특목고나 외고나 과거에서 잘하는 애들이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뭐를 읽든 자기 식대로 소화해서 구조를 만듭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바로 이해해요. 이게 바로 독해력이에요. 독해야 문해력의 기술이고요. 논술과 면접 기초 완성은 뭐냐면 대입 논술도 있지만 면접이 어머님들 강화될 거예요. 왜 면접이 강화되냐? 대학은 장사하잖아요. 대학은 그러기 때문에 자꾸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전형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본고사로 가고 있어요. 그럼 대학별 고사가 있죠. 면접 어머님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면접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자, 제가 작년 외고 면접 하나 얘기해 줄게요. 러시아어를 선택한 애가 있어요. 걔가 러시아어과를 선택한 이유도 저랑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대요. 러시아 소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와벌하고 까라마조프를 읽었거든요. 근데 2년을 다녔어요. 그걸 읽는데. 제와벌이 2권, 까라마조프가 상중하. 까라마조프가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 상과 하를 읽은 사람이 있어요. 중을 안 읽었는데 몰랐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걔가 그거를 저랑 읽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러는 거야. 야, 러시아 소설 좀 이상하지 않냐? 했더니 아이가, 자 보세요.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거. 러시아 소설의 인물들이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그래. 대륙이 넓어서 그런가? 대륙이 넓어서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경합하고 부딪히고 역사가 그런가 봐 했더니 한참 좀 지나서 자살증, 우울증 관련된 검색을 하더니 선생님 저 정신분석 상담의가 되고 싶어요. 심리상담을 연구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심리상담가가 꿈이 됐어요. 러시아 소설을 통해. 자, 대외외고 자소서에 넣습니다. 러시아 문학이 쫙 있죠. 계기가 있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 계기죠. 그래서 심리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러시아 인물들을 만났을 때 인간의 이중성, 양가성에 대해서 제가 천착하게 됐습니다. 자, 질문이 나왔어요. 면접에서.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한국 문학의 인물과 러시아 문학의 인물의 차이점, 한국 문학의 계보와 러시아 문학의 계보를 얘기해봐. 이게 면접 질문이었어요. 놀랍게도 대답했습니다. 왜? 우린 얘기했죠. 야, 한국의 인물들은 이런데 러시아 인물들은 다 얘기했죠, 우리가. 왜? 아이가 오타쿠처럼 팠어요, 같이. 대답 쫙 했습니다. 다 붙었어요. 걔는 지금도 심리상담과 그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서 또래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걔 동생이도 다녀요. 걔는 이번에 중국 문학에 빠졌습니다. 중국 책들 읽기 시작했어요. 허삼관 매월기를 읽고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문화예술 관련 유산 직업에서 유네스코에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유네스코 관련된 이야기와 문화재 관련된 책들을 좀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자소서에 썼습니다. 또 붙었어요. 자, 아이들이 꿈을 찾는 방식 독서밖에 없어요. 지금 간접 경험밖에 없죠. 아이가 꿈을 어떻게 찾아요? 지금 도대체 뭘 찾아요? 책을 읽고 하는 거예요. 자, 올리버 트위스트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찰스 디킨스 완전 빠진 애가 있어요. 걔 사회복지사 되겠대요, 저한테. 사회복지 문제 이거 너무 심각한데 찰스 디킨스가 그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관련된 진보와 빈곤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이가 막 얘기해요. 왜 사회복지가 되고 싶은지. 쪽방송 실태조사하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과 가는 거예요. 자, 자율전공도 있어요, 어머님들. 과를 정하기 싫으면 자율전공 가면 돼요. 그럼 자율전공학과에서 뭘 보냐? 미래인재를 봐요. 미래인재는 뭐냐? 모든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공공인재입니다. 이 인재가 공공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걸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말 저희 아이들 데리고 기후정의행동에 갔습니다. 기후정의행동이 1년에 한 번 열려요. 9월 달에 제가 맨날 애들 데리고 가요. 애들이 가서 막 찍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기후 관련된 일종의 그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다. 국제고 아이의 꿈이었어요. 붙었습니다. 왜? 기후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 기후 문제 어떻게 할지 국제사회에서 공조하고 싶다. 근데 요번에 이제 준비하는 아이 중에 하나는 또 중국어과인데 중국어 왜 하냐 했더니 몰라요. 그냥 엄마가 중국어 시켰어요. 어렸을 때. 이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엄마는 중국어를 왜 시켰을까? 중국이 이제 대국이 되기 때문이야. 미국을 이기는 나라가 중국이야 이제. 야, 이번 에이펙 보니까 시진핑은 다 쫓아다녀. 기자들이. 잘 봐. 그 왜 그러겠어?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는 거야. 했더니 걔가 국제 정세 책을 저랑 신냉전 책을 읽었어요. 했더니 아, 중국이 이제 제가 중국어를 외면 엄마가 뭐 선견지명이었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맞잖아요. 어머님들은 어머님 생각엔 중국어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거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 대국이 될 건데 내가 영어는 필수고 중국어를 정도 알아야 내가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애들이 어떻게 쓰는지 자소서? 갑자기 중국 문화가 좋아했대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왜 중국이야?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는데? 대답해봐. 대답이 안 돼요. 독일어과 가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독일 왜? 모르겠어요 저도. 이래요. 독일이 경쟁률이 작대요. 이래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독일어를 사랑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독일어 책 문학 읽혔어요 제가. 근데 또 재밌어요. 거기 독일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분단 문제가 나와요. 한국 상황이랑 너무 맞아. 거기다 막 한국에 막 지금 분단 문제가 시끄럽고 막 그 무슨 오물 풍선 있고 해. 연결해서 썼습니다. 붙었어요. 이건 제가 가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야죠. 그쵸? 과거 아이가 이번에 붙었는데 파리대왕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붙었을 때 뭘 썼냐면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건데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글쓰기다. 나는 연구자가 됐는데 글을 못 쓰면 이 연구 망할 것 같다. 파리대왕에 어떤 애가 나오냐면요. 똑똑한
똑똑한 애가 나오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서 다구리 당해요. 그 소설에 그게 나와요. 피기라는 애가. 나는 피기를 보고 그걸 느꼈다. 내가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남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되더라도 글쓰기를 매우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할 것이다. 최재천 교수님이 자기가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 글을 못 써가지고 사이언스지에 실리질 못했대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끝은 글쓰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연구를 하면 뭐합니까? 글을 쓸 줄 알아야지. 그럼 리처드 도킨스, 다윈 이 사람들 유명한 이유는 뭐예요? 글을 잘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붙었습니다. 과거. 걔만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 미래탐구 학원에서 과거 자소서 준비하는데 과거 자소서가 다 똑같아요. 학원에서 찍어낸 자소서.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럼 그거 제가 지어낼까요? 아니죠. 책을 통해 만들었죠. 이게 대학 갈 때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정말 영혼이 이입돼요.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3개월에 한 것만 있나요? 네. 과제가 정말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로 꼬시세요. 과제가 없대. 그냥 몸만 가.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를 비평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서 작가가 이런 장면과 대사를 사용한 메타인지 태고, 아까 말씀드렸죠? 태고 자료 다 주고 태고 시간 따로 있다고. 문장 태고 계속 하는데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학원의 첨삭 당연히 다르고요. 내신에 도움되는 거 제가 말해 뭐합니까? 네,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이거 좀 더 일찍 시킬 것. 그러면 내가 고1이야. 어떻게? 고1도 다녀요 여기. 왜?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재수해야 되니까 다녀야죠. 이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문해력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순공 시간, 자기 공부 시간 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는. 그리고 어머님들 사회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공직이 좀 나가려고 하면요. 한국사 필수예요. 아이가 공직 시험 보려고 하면 한국사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대학 19살 지나잖아요. 은행 입사 시험, 대기업 시험, 인적성 시험 다 뭔지 아세요? 언어 영역 시험이에요. 리트예요, 리트. 로스쿨 시험 다 언어예요. 언론고시 언어. 과학 무슨 기술연구원에서도 뭐예요? 언어 연구예요. 글쓰기 시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야, 평생 이거 어머님들 지금도 어른들이 여기 수강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승진이 안 된다고. 자, 요거는 이제 저희 특강이 자랑할 만한 특강인데 재밌습니다. 삼국지 남자아이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이거 10권 읽는데 제가 요시카 에이지 제가 이 출판사 다 뒤졌거든요. 이문열이나 이런 사람이 쓴 거는 약간 이렇게 왜곡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출판사 중요해요. 국제문학은. 가령 김하영이 쓴 이방인은 내용이 달라요. 원본이랑. 그래서 번역도 제가 다 걸러요. 싹 다. 출판사에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시카 에이지는 쉬웠습니다. 쉬웠고요. 아이들이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게. 남학생들 너무 재밌어요. 신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일어서서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어서. 이게 왜 힘드냐면요. 한 4편쯤 돼야 누구 하나가 죽어요. 한 명 4편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애들 지겨워요. 근데 삼국지는 솔직히 어머님들 어른도 읽어야 돼요. 삼고초려 이런 데는 이거 다 삼국지 지식 아닙니까? 이게 아이들이 여기에서 제가 사자성어만 뺐더니 200개가 나와요. 우리 일상에 쓰는. 삼국지에서 나온 200제 뭐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삼국지에서 나오는 게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사자성어예요. 절착당마 이런 거 다. 그래서 요거 방학 때 책 좀 읽히고 싶다 그러면 요 10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책 안 읽는 애한테는 제가 추천 안 하고요. 책 좋아하는 아이들 일단 지금은.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로맨스 좀 읽어주세요. 햄릿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가이드랑 같이 읽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읽으면 이거 저희 유튜브에서 왜 했는데 서양 문학의 근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요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 셰익스피어가 여기서 쓰는 묘사가요. 그 서양의 그 원전 그리고 신화를 다 적용해요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신화 같은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고전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나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막 불륜 저지르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삼국지 셰익스피어 우리 애 책 좀 읽혀보고 싶다는데 요게 더 짧아요. 요거 좀 길입니다. 10권이에요. 그래서 한 권씩 읽고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글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권 완성해서 저번 그 여름에 13명이 통과했어요. 읽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네, 아이들 달라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다가 2권쯤까지 읽다가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환불해주고 그냥 고전 읽기를 보냈어요. 당연하죠. 우리 애가 못하면 그냥 중단하셔야 돼요. 꾸역꾸역 넣지 마세요. 절대.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책도 안 읽고 글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한 아이에게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면 선생님이 그 기사 하나를 줄 거고요. 거기서 어머님들 기사 그 5문단 안에 2줄에 기사 한자어가 8개예요. 이거 되게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 그 K-팝 그 데몬헌터스 관련된 기사를 애들 딱 주잖아요. 재밌어요. 거기 한자어가 한 100개쯤 있어요, 진짜. 그 기사어 하나에. 왜냐면 우리가 쓰게 다 한자어니까. 그 맥락, 그러면 시사도 읽고 기사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한자 외우는 게 아니고 맥락, 패러그래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발단하면 발발 이런 식으로 패러그래프 펼쳐나가죠. 그렇게 어휘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숙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2번인데 4번만 들을게 해도 돼요. 5번만 결제하시면 돼요. 평평껏 하세요, 이거는. 아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책도 읽고 아무것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걸 제일 입문. 이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번 하는 거고요.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 자, 요거 좀 힘드시겠지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지금 모든 프랜차이즈 시장이 AI 독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AI하고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 시장을 좀 보니까 2, 3학년들이 글씨를 못 쓰니까 AI하고 대화하게 한대요. 오스카 와일드를 읽었어. 너는 어떠니? 그럼 A가 이제 녹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 줌으로 수업해서 아이들 사회성 없어졌어요. 남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초개인 사회가 되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AI랑 대화하는 건 좀 반대합니다. 책을 읽고 AI가 되는데 AI가 평가하고 AI가 아이를 관찰합니다. 데이터 측정은. 근데 기준이 뭔가요? 도대체 AI 기준은 뭐죠? 몰라요, 아무도. 그 기준은 우리가 아직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의 기준이겠죠. 기술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AI는 즉각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책을 덮고 혼자 곱씹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AI가 이 시간을 뺐습니다. 그리고 사고는요, 침묵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데 즉각적으로 계속 문답형으로 따다닥 하는 것이 AI고 둘이 얘기하면서 이 독서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아이들은 책의 주인이 아니라 관찰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의 데이터와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가 중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AI 믿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독서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교육이 너무 옛날 교육이긴 하죠. 서당님 같은 교육이죠. 하지만 AI 독서 교육이 어머님들한테 반짝할 수 있지만 어머님들한테 보여주긴 좋아요. 왜? 데이터 생산을 잘해서 평가서 같은 거 아주 멋있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걸로 아이를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수월성, 퍼스널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텍스트의 깊이가 중요한데 쉬운 책과 명확한 메시지를 AI는 평가하지만 창작 동화는 그렇지만 고전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층적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그 수준에 묶어둡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AI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참 똑똑하구나. 마치 무더미에 펴있는 장미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AI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문학적 표현 고마워. 하지만 전 그때 느꼈어요. AI는 그 무더미에 피어있는 장미꽃이 갖고 있는 상실을 모릅니다. 그쵸? 그게 AI예요. 지금 그 AI는 문학을 할 수 없어요. 문학은 그 상실이 무더미에 피어있는 꽃이라는 상식이 문학이거든요. 근데 AI는 아직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3학년이라도 위대한 문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쉬운 책 AI에 대해 잘했어요. 강사가 테스트 정복을 합니다. AI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직접.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고기를 포기하면 됐을까? 패배란 뭘까? 이 강사가 이걸 해줘야 돼요. AI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맞게 뭔가 그 아이의 아까 그 직관력이 뛰어난 아이에게 대답을 유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혼자 읽으면 불가능. AI에 대하면 표면적 이해에 불과하고 강독으로 읽으면 그 아이러니와 상징. 찰스 디킨스 소설은 싹 다 아이러니로 썼거든요. 싹 다 비꼬는 말로 써놨어요. 그걸 AI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요, 우리 문학에 더 많이 나오고요.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국 소설이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 현대 단편이 훨씬 어려워요. 근현대 단편이 한자어 혼용, 구한말 언어를 쓰기 때문에 두파산, 뭐 만세전 이런 거 읽잖아요. 진짜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한국 단편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국제문학부터 하는 거예요. 한국 단편은 중2, 중3 읽어요. 난소공, 감자, 무정 이런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중2, 중3 때 시키는 거고 어머님들이 자주 하신 자전거 도둑, 박완서 작품들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박완서 작품도 정말 어렵습니다.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과 위대한 개츠비가 같은 작품이에요.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저께 설명했어요. 4학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두 개가. 그럼 왜 세대적으로 그런 고전이 반복되는가? 이런 구조 설명 저희들이 할 수 있죠. AI 못합니다, 그거. 자, 노인과 바다의 아이들의 평가입니다. 왕자는 모든 거 이러는데 왜 행복한 왕자일까요?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 요즘 읽고 있거든요. 개츠비는 위대한가 가지고 어제 또 토론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위대한 인간인가? 위대하다고 비꼰 것인가? 스코피츠제러저가. 답이 없어요. 하지만 텍스트를 장악한 아이들이 근거를 대면서 글을 썼습니다. 자, 저희가 아이들끼리 이래요. 나는 20권 읽었다? 난 5권 읽었다? 아직 멀었네? 막 이래요.
아이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리 학원에서 읽은 책 집에 가서 또 읽고 싶다 그래요. 제일 좋습니다. 또 읽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요. 엄마 너무 재밌어. 막 이래요. 그거 좋습니다. 실제 성취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고전을 읽어냈다는, 중3쯤 됐을 때 사피엔스를 혼자 읽어냈다는 그 성취 경험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년 후 차이는 너무 커집니다. 복잡한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예요? 뭐든지 내가 읽어내볼게 이래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저희 아이도 요즘 저희 아이를 딱 보니까 가장 장점이 이거더라고요. 공지사항을 정말 잘 읽더라고요. 저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오는 공지사항을 정말 잘 읽어요. 그리고 수정도 해달라고 요청도 하더라고요. 공지사항이 헷갈리고,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 뭐 매뉴얼을 잘 읽어요. 매뉴얼을 준수하죠. 독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고 행동해요.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에요. 읽기 능력. 그래서 공부뿐 아니라 중고등 비문학 문학 독해에 강합니다. 아이들 정말 이거 진짜 심각해요. 숙제를 내주고 가정통신문 보냈는데 뭔 소린지 아이가 몰라요. 엄마가 다 읽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잘 쓰질 않아. 또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그 잘 쓰지도 않아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약속입니다. 전문 강사 한 줄 한 줄. 사고 과정을 중시합니다. 아이가 책의 주인이 되게 한다. 평생 가는 독서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게 최고의 저희 목표입니다. 진지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고전 읽힌 아이들이 거의 다 책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가더라고요. 꿈을. 최고인 것 같아요. 1984 읽은 아이가 언어학자 되겠대요. 1984가 전체주의 소설이지만 언어에 대해 천착하고 있거든요. 언어 기호학 공부하겠대요.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어에, 그럼 1984를 읽고 어떻게 언어학자가 될 생각했는지 어머님들은 모르시죠.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기술교육 아직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만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 지금 숙제에서 AI 쓰는데 요즘 AI 다 그 표절 검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AI 돌렸다가 다 표절로 빵점 맞은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AI에서 똑같이 베껴와가지고 틀린 거를 다 복붙했대요. 그래서 또 빵점 맞기도 하고. 사실 저희 아이는 아직 AI를 안 쓰더라고요. 안 믿어요, AI를. 늦게 가더라고요. AI를 못 믿겠다. 왜냐면 AI가 환각 증세가 있어요, 실제로. 거짓말합니다, 챗GPT가. 그러고요. 어떤 독서 교육을 선택하실지. 빠른 책. 그래서 권수에 집착하지 마시라. 3, 4학년들 책 이런 거 읽힐 거고요. 여기 쭉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 읽을지 번역본까지 다 골라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보통 6주 커리큘럼 1주차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세미나에서 같이 정해요.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쪽수까지 다 정해놨어요. 요 지금 자료집에는 없는데 요걸 제가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바뀔 수 있어요. 6주, 7주 약간 바뀔 수 있는데 계획은 그런데 6주 안에 딱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다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생테츄베리 어린 왕자, 노인과 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게 다 있어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저희 4학년 아이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 책들, 그리고 박완서 아까 말했고요. 이 수업 개설반 신청표 보시면 지금 맨 앞에 있는데 여기 반이 다 이미 이제 제가 개설해버렸어요. 너무 신청자들이 많을까봐. 근데 저희는 2명만 있으면 그냥 개설되고 수요일만 3시 반에 시작합니다. 수요일에 조금 일찍 끝나서 3시 반에 시작하고요. 여기 까만 것들은 다 원장과 부원장 수업입니다. 신규 개설반이고요. 기존 반에 못 들어오십니다. 기존 반에 절대 못 들어와요. 기존 아이들 못 따라갑니다. 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아까 말한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7주차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 수, 토 중에 초등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날 5, 6학년 대상이에요. 5, 6학년 나는 화요일날 들을래 했다가 이번 주 화요일날 못 들어오면 토요일날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네, 일정대로 하세요. 이걸 왜 안 챙겨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맨날 권하는데 여기서 애들 국어 공부 다 해요. 이거 진짜 필요해요. 아이들이 챙겨 들더라고요. 중학생은 다 들어요 진짜. 이거 초등학생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수토인데 또 이게 7주 차예요. 7주 지나면 또 만들어져요. 그때는 또 월화수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으면. 근데 초등학생들이 막 3, 4명밖에 안 듣더라고요. 온라인. 그래서 아까 만약에 우리 아이는 책 읽는 거 전혀 안 돼. 그러면 낭독 읽기를 하시고 책 좋아하고 괜찮아.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수업해보고 이 아이는 5, 6학년 반으로 가야겠습니다. 이 아이는 3, 4학년 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니까. 이건 제가 판단할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제 제가 우리 제자한테 받은 거예요. 창문여고예요. 수행평가 해당 책 목록입니다. 일단 성경 너무 황당했어요. 그 다음에 반야심경, 창문여고.
네, 어제 아이가, 근데 이 아이는 이제 화학을 하는 아이였고, 이과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중에 선생님 무슨 책으로 수행평가 할까요? 해가지고, 여기서 5개 이상을 저랑 읽었어요. 중학교 때. 자신감 만만했죠. 시간도 많았고, 이 중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행평가에서. 그래서 제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뭐예요? 수행평가 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수행평가 잘했니? 뭐 그만 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으니까. 이게 이과 수행평가 목록 여기 뚝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선생님들이 요거 생기부에 써주려고 그래요. 생기부에 잘 써줄 거고, 이런 걸로 뭐예요? 대학 갑니다. 네. 이거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이 동네 수행평가입니다. 학교. 특목고도 아니에요. 특목고는 더 심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테스트가 없냐? 있긴 있어요. 테스트는 아니고 매월 짝수달에 저희가 이 시험을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공들여서 만드는데, 저는 또 약간 15명밖에 신청을 안 해요, 매번.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3, 4학년을 위한 것도 만들었거든요. 지금 4, 5, 6학년 중급인데 초급 능력고사가 있는데, 이건 객관식이 아니고 글 쓰는 문장 시험인데요. 그 뒤에 합격한 아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름을 가려놨는데 채점표에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승이라는 아이고요. 그 아이가 A프를 맞았거든요. 그 6학년이 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고지 한번 읽어보세요. 6학년이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보고 협중시위 관련돼서 보고 쓴 글입니다. 보시면 이거 하세요. D 맞아도 돼요. E 맞아도 돼요. 그래도 저희가 직접 엄선해서 독해 분석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지문 분석하니? 문맥한 연관관계 파악하니? 글 쓸 수 있니? 자, 이거 하고 그냥 평가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저희는 또 뭘 하는 줄 알아요? 피드백 수업. 이 시험에 대한 이 출제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 시험 왜 냈냐면, 얘들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썼어야 됐냐면, 이 수업도 무료로 해드려요. 신청을 또 안 하세요. 근데 애들이 와서 들어요. 들은 애가 계속 A 맞더라고요. 근데 이 피드백 수업이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D를 맞는 것보다 피드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피드백 수업을 중등, 초등 다 나눠서 다 해드립니다. 이게 매월 짝수달에 있어요. 한 달 내내 하고요. 자기가 시간 나는 날 와가지고 시험 보고 그냥 가면 돼요. 내고. 그럼 평가서 다 드리고 설명하고 피드백 수업하고. 그래서 아이의 독해력을 좀 점검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손으로 다 써줘요. 거기다 의견. 그리고 또 종이로 내보내요. 이거 왜 신청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대 논술 문제 하나 제가 넣어놨어요. 고대 논술 문제 보시면 우리가 이 시험 왜 보는지 아실 거예요. 자, 열심히 달렸고요. 요런 거 혹은 특강에 대해서 한자 특강어 몇 가지는 부원장님이 조금만 설명하실게요.